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0일 오전 9시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매일 자세히 설명드리는 일은 그게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고 특히 한국에 주는 교훈이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은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슷한 점이 뭐냐? 거짓 선동입니다. 선동을 해서 국민을 속여가지고 국가에 해가 되는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선동된 국민들은 속았기 때문에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특히 음모론에 여러 가지 속는 방법이 있지만은 음모론에 속으면은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헤어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트럼프가 선동한 군중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미국 의사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의 경찰관을 포함한 4사람의 여성 모두 5명이 죽는 대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가지고 펜스 부통령 주재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진행을 방해해가지고 펜스 국회의원이 다 피신하는 이런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미국에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런 사람은 조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 정계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핵을 넘어서 이제는 퇴임한 이후에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에 속을 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선동의 괴수가 되면은 국민들이 속게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거짓 선동의 주동자가 되면은 속게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 가장 큰 교사이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뉴스 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트위터를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 그 내용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트위터가 한 8천만 팔로워를 가진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를 무장 해제시키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동기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를 일종의 검치산자로 보는 거죠. 맨정신으로 보지 않는 거죠. 사회에 유해한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자유진영의 등불이었습니다. 레이건, 트루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링컨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괴물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임기 중에는 트럼프의 계정을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로 유죄 판결 받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세계에 미국에 유해한 존재다 하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오늘이 10일이면 딱 열흘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딱 열흘 남았는데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어떠냐 하면은 이분이 이틀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출신지인 델라웨어의 윌밍턴이라는 곳에 있는데 가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법무장관을 지명하는 그 기자회견 가운데에서 질문을 받고 이런 소신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나라 망신을 시킨 사람이다.
특히 세계 앞에서 미국을 망신시킨 사람이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취임식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환영한다. 모처럼 트럼프와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나 펜스는 환영한다. 왜냐? 펜스가 와야 정권 교체의 상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빨리 직무를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회복에만 신경 쓰고 있다. 몇 달만 남았어도 내가 앞장서 가지고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 의회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면서 공화당 원 중에서 두 사람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지도자, 그리고 밋 롬니 공화당 유타주 출신 상원의원,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을 아주 격찬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책동을 했던 이 공화당 두 사람을 딱 이름을 적시를 하면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 의원, 그리고 조시 하울리 공화당 하원 의원, 두 사람이 지난 1월 6일 이 의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가지고 306대 232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 지은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화당 하원 공화당 100명 이상이 동의를 했고, 상원에서는 나중에 줄어가지고 한 9명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주모자가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인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에게 이 두 사람이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바이든이 아주 정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내 주변에서 아주 사람이 예절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선동에 속더라. 왜 속느냐? 거짓말을 되풀이해서 들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주 이게 중요한 관찰입니다.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대장인 나치의 괴벨스 선전상, 이 거짓말의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은 내용이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은 180도 새빨간 거짓말이라야 속는다. 어중한 거짓말은 안 속는다. 세 번째 원칙, 거짓말은 되풀이 해야 한다. 바로 트럼프가 괴벨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대충 이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동을 해가지고 아주 속전속결로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아마 화요일쯤 이 탄핵안 문서가 다 확정이 되고 하원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상원이 지금 휴기 중입니다. 일종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 1월 19일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속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안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공화당의 반대도 있지만은 이 회기 문제로 해가지고 임기 중에 트럼프를
탄핵 확정 짓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원은 통과가 되지만 상원에서는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이 3분의 2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석수는 50대 50으로 같은데 여기에 약 한 16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동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하게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알래스카주 출신 그리고 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정도 나타났습니다. 아마 밋 롬니 이런 사람도 동조할 것이니까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핵안은 트럼프 퇴임 후로 갑니다. 퇴임 후에 가도 탄핵안은 논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탄핵은 파면을 결정하는 겁니다. 퇴임한 이후에 파면 결정하는 것은 실효성은 없는데 다만 응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잘못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트럼프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트럼프는 2024년에 다시 출마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냐. 아마 트럼프는 자기가 순교자라고 하면서 설치고 다닐 겁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공화당은 트럼프와 결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할 동안에 왜 한마디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느냐. 당신은 공범자가 된 것 아니냐.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 공화당이 그다음에 분열되었습니다. 또 공화당이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다. 우리 이 승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야 되는데 지지자들이 워낙 극성이니까 공화당 가만히 있는 사이에 트럼프가 나와서 이렇게 방방 뛰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한 7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설득을 안 하니까. 이 완전히 돌아버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앞으로 공화당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도부를 비겁하다 욕을 하고 계속 트럼프에 기댈 것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는 선동꾼이 되는 거죠. 선동꾼이 돼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모금하고 한다. 트럼프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금이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한 3억 달러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는 탄핵으로는 부족하다. 수사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 특히 상당수의 이 백악관 참모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 보낼 이유는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행동만 모으면은 트럼프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내란 선동이거든요. 내란 선동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한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선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 절차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조지아주의 선거 관리 책임자에게 빨리 내 표를 찾아내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밝혀졌어요. 트럼프가 조지아주의 이 선거 부정수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단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편을 들으라고 압박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법.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트럼프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트럼프와 그 일당을 감옥에 보내야 미국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에게 선동된 이 군중의 성분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CCTV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무슨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얼굴을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사표 받는 데도 있고 스스로 사표를 내는 곳도 있는데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QAnon이라는 이 광신 집단에 세뇌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총 맞아 죽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공군 사병으로 12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인데 제대하고 나서 이상하게 QAnon이라는 이 QAnon은 뭐냐면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탄과 천사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대표가 천사가 환생한 천사가 트럼프고 이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가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고 아주 섬뜩합니다.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은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의사당 주변에 픽업 트럭을 하나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사제폭탄 그리고 소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게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을 앞두고 또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백인들이 총기를 들고 공격으로 나오는 일종의 테러 위협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그때 총기를 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의사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인질로 잡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등등이 처음으로 20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사당이 폭력 점거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탄핵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반헌법 세력, 반란 세력을 응징을 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트럼프는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아마 자기의 고립무원을 곱씹고 있을 것인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잃을 때 사람이 비겁하고 구차해집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나간 이후에 어떤 심정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평생 루즈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루즈가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수를 써가지고 거기서 위기 탈출을 함으로써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트럼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동이 다른 폭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던 폭동이나 어떤 폭동과는 다른 점은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거짓말에 속았던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정당한 주장을 하고 이유 있는 주장을 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또 이해할 만한데, 완전한 거짓말, 그 거짓말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참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짓말. 괴벨스의 그 말이 맞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조지아주 주지사, 장관, 수사 담당자를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세상에 거짓말을 하면 좀 미안한 생각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더 화를 내는 사람.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속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속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이게 음모론의 특징입니다. 음모론은 두 가지 심리를 주는데, 하나는 정오심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정오심과 사명감이 결합이 되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과격 테러, 그 심리 속에 정오심과 사명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위대한 것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죠. 그것도 민주주의와 법치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제공한 겁니다. 자, 이제 관심사는 탄핵될 것이냐, 아니면은 감옥에 갈 것이냐, 그리하여 미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냐. 이게 한국에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음모론자, 정권을 잡은, 한국엔 두 부류의 음모론자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음모론 집단입니다. 가장 큰 음모론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자. 그리고 이 우파를 자칭하는 유튜브 중심의 음모론. 이번에 트럼프 편에 써가지고 망신을 당한 음모론자들. 음모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음모론자를 어떻게 굴복시킬 것이냐 하는 교범을 아마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